저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놀드. 겁먹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 생매장 당했어요. 로드리고 코르테스처럼. 하하하. 소리 지르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과 심장박동,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용되는 산소량이 증가해요. 산소가 고갈될 때까지 이 관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고요. 아놀드, 휴대폰 그렇게 깊이 묻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신호 눈금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구해주겠죠? 장담은 못해요. 다들 아놀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연결해봐요. 누군가 아놀드의 인스타를 봐주겠죠? 물론 재밌는 옷을 입은 고양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새로 올린 사진, 웃긴 모양의 감자 사진을 본 다음에요. 아, 이거예요. 지오태그를 이용한 게시물은 79% 더 인기가 많아요. 석유를 찾았다는 포스트를 올리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받겠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동물적 본능이 깨어날 수도 있대요. 글쎄, 깨어날 줄 알았는데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하면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글에 찾아볼까요? 당신의 인생에 관뚜껑에 못을 박듯 망치질을 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킬빌2! 우마서머처럼 하면 되죠? 뚜껑에 구멍을 뚫어요. 용기를 내서 나루토처럼 분노의 힘을 모은 다음 아팠나요? 어떻게든 뚜껑을 부셔야 해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요. 아놀드, 그게 뭐예요? 그만해요. 아놀드는 관 밖으로 나가도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되겠어요. 잘해봐요, 아놀드. 파시스트에게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빌리 아일리시의 흐느끼는 노래에서 해냈어요. 이제 파낸 흙을 관 속에 채워나가면서 나갈 길을 만들어내요. 티셔츠를 들어 올린 다음 머리에 감싸줘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흙에 파묻혀 질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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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또 헛것을 봤군요. 자신의 키와 비슷하거나 키보다 얕은 깊이라면 나가기 훨씬 수월하겠죠.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손이 묶인 채 산채로 묻혔다가 풀려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을 묶을 거예요. 그리고 관도 금속으로 만들었고요. 좋아요, 아놀드. 준비됐죠? 들어오세요. 처음이 아니니까 중요한 규칙은 배웠을 거라 믿어요. 산소를 유지하려면 차분하고 깊게 호흡해야 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수갑부터 해결하세요. 정말 간단해요. 엄지 한쪽씩만 포기하고 수갑을 빼는 건 어떤가요? 아프긴 하겠지만 아직 손가락이 2개나 남아있어요. 벨트나 시계로 뚜껑을 열어보세요. 금속 관도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놀드, 진심이에요? 장난이잖아요. 금속은 부서지지 않아요. 당신 위엔 2m 높이의 흙이 있고 거의 2.5톤의 무게로 눌려지고 있어요. 결국 이 3번째 시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놀드, 아놀드? 잠깐,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요, 당신은 정말 아니 후디니네요. 해리 후디니도 같은 방식으로 관의 측벽에 있는 비밀 구획을 통해 터널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무덤의 해치를 통해 위에서 관에 떨어졌고 반미터의 흙으로 몸을 덮었다고 해요. 하지만 해치가 안 보이는데요? 서프라이즈! 제가 그렇게 쉽게 보낼 리가 있겠어요, 아놀드? 빨리 수영하세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요. 그래요.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콘크리트 용액은 물과 상호작용을 할 때 알칼리성 분자를 형성하고 피부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아플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해냈어요. 결국 모두의 관심을 받았네요. 잠깐, 언제 해변으로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다 세트를 준비한 거죠? 베르다의 관심을 얻으려는 거군요. 우와, 진짜 됐어요.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하지만 아놀드, 티켓을 살 돈은 있나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청 편한 이코노미석으로 베르다에게 가는 거예요. 일반 태블릿이랑 베개 대신 음식과 물, 휴대용 화장실은 필수지만요. 걱정 마요, 아놀드. 이런 여행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레지널드 레지스피어스. 돈은 하나도 없이 세계의 다른 곳으로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요즘은 창고들도 도시와 같아요.
각자의 법과 규칙들이 존재하죠. 소포를 잃어버릴 일을 최소화시켜뒀고 로봇들은 특별한 바코드를 읽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오류를 줄이도록요. 2019년에 중국은 세계 배달의 기록을 세웠어요. 단 하루에 3억 4,500만 개의 소포를 배송했죠. 물론 소포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세관에 걸려서 항구에 옥류되는 걸 거예요. 맞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죠.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 좁은 공간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의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이럴 수가. 아놀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격수 이야기는 장난이었어요. 잠깐, 코마 상태에 빠졌나요? 그냥 봐서는 죽었다고 보이지만 속은 아직 살아있어요. 코마 상태에선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K-POP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노래를 몇 년 동안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코마 상태는 며칠부터 몇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에드워드 오바라는 16살에 코마 상태에 빠진 채로 42년을 지냈다고 해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마 상태는 다른 물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들은 길고 습한 복도, 미로를 따라 방황하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쳤습니다. 혼수 상태의 정도는 글라스코 코마 스케일에 의해 결정되는데 15점은 명확한 의식, 3점은 뇌사입니다. 아놀드, 사람들이 기계를 끄려고 해요. 일어나세요.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실험도 안 할게요. 터널 끝에 빛이 보여요. 이리 와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닥터 조는 고통을 줄이는 비밀의 공식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빨강 머리를 주는 당신의 그 DNA 때문에요. 우리 몸은 엄청난 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호작용을 위해 세포막에 특수 단백질인 이온 채널이 있죠. 이온 채널은 감각의 문과 같아요. 덕분에 우리는 따뜻함과 차가움,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고 고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마음껏 먹어도 돼요, 아놀드. 과학적으로 두통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어도요. 아마도 당신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시키는 모든 것에서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축하하긴 일러요. 고통은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에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짝사랑도요. 이런 고통은 2015년에 비트코인을 판매한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놀드, 기운 내세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로 개성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래퍼 릴 우지버트처럼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박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SCN9A 유전자 결함의 결과이죠.
추위와 뜨거움을 구별할 수 있고 만져도 느끼지만 통증 신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놀드, 정말 그 입맞춤 때문에 타가이 남자친구와 싸울 건가요? 기억해요, 아놀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요, 당신은 똑같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고통은 없으니까 일반 테이프도 쓸 수는 있네요. 이런, 닥터 조의 약도 효과가 다했나봐요. 뭐야, 진짜예요? 드디어 만나는 건가요? 하, 역시나네요.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요. 세계보건기구,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3억 명 정도로 추산돼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에 해당되죠. 우울증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과 같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없으면 좋아하는 활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회색으로 변하죠. 가끔은 자극적인 결말을 맺기도 하고요.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아놀드. 저희는 유튜브에 팬이 많다고요. 그러지 마요. 이리 와요, 친구. 제가 안아줄게요. 우울증은 그냥 기분의 변화가 아닌 병이에요. 치료하려면 의사, 가급적이면 정신과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하죠.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는 중독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운동을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운동은 우울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먹는 것도 바꾸고요. 다크 초콜릿과 해산물, 견과류와 과일을 먹어요. 친구도 만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공원을 산책하세요. 신경계의 모든 것이 안정되고 행복 호르몬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으니 세상은 새로운 색으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좋은 몸도 생겼어요. 여자들이 쳐다보는 것 좀 봐요. 설마 수지인가요? 만날 준비가 됐대요. 빨리 답장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요. 이런, 이러면 안 되는데. 휴, 누가 아놀드 좀 도와주세요. 저런, 모든 게 버그처럼 이상해지고 있어요.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는 건 매일 어려워지고 있죠. 오, 데자뷰. 진정해요, 멍청이 아놀드. 길고양이가 음식을 찾으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주위 모든 게 시뮬레이션일까요? 진정해요, 아놀드.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보는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게 맞아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뇌의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망막에 들어오는 빛은 시각적 이미지 처리 시스템의 정보를 전송하는 임펄스로 변환됩니다. 거기에서 신호는 뇌로 이동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와, 정말 예쁘네요. 또 글리치인가요? 아니면 트렌드 마케팅일까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건 녹화를 해야겠네요. 하지만 핸드폰은 주머니에서 조심히 꺼내세요. 경찰이 무기에 손을 뻗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착시 현상은 이렇게 뇌간의 망상 형성이 흥분될 때 일어나요. 잠깐, 어디 가는 거예요? 아놀드? 이 사람은 누구죠? 안 돼, 안 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건 매트릭스가 아니라고요. 나쁜 생각이에요, 아놀드. 전설적인 트릴로지의 속편을 만드는 것만큼요. 오늘 영상은 환각이에요. 모든 효과는 300배나 강해졌네요. 그리고 아놀드의 뇌는 엉망이 됐어요. 바로 이 모습처럼요. 구급대원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네요. 무슨 일이죠? 이제 저도 문제가 생겼나요?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아놀드, 모두에게 인사해요. 작별 인사도 하고. 왜냐면 아놀드의 심장을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출 거거든요. 진정해요. 다 공부를 위한 거라고요. 심장은 시속 40km의 속도로 우리의 몸 전체에 피를 뿜어내 공급합니다. 혈관의 길이는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가 넘고 이 혈관을 하나로 이으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 아놀드, 그렇게 놀랐어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는 각각 0.4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심장이 쉬는 시간을 합쳐보면 20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춰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좀 쳐보죠. 자세히 보면 심장은 2층 집과 같습니다. 위층에 심방이라는 방이 2개 있고 아래층에는 심실이라는 방이 2개 있습니다. 보통 심방에서 심실로 뿜어져 나오는 피의 압력은 매우 강해 무려 9m 이상 날아갈 수 있답니다. 30피트죠. 그 다음은 심실이 피를 폐나 대동맥으로 뿜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심장의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는 동안 심실이 적어도 0.7초 동안 멈춰버리면 뿜! 뿜어지는 피가 2배가 되죠. 갈갈이 조각 날 겁니다. 물론 이번은 아니지만요. 우린 아놀드가 필요해요. 모두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농담이에요.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전염병으로 뒤덮였어요. 감염된 사람은 피부에 반점이 있고 끔찍한 발진이 얼굴 전체를 덮고 계속해서 기침이 나서 앞니가 빠지게 됐죠.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암시장에서 백신을 사들여 집단 접종을 했어요. 백신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지만요. 하지만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놀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오, 데이트가 있나요? 멋지네요. 하지만 꼭 도시 외곽에 있는 이 카페를 골랐어야 했나요? 저기 왔네요. 우와, 어떻게 이런 상대를 고른 거예요? 방법이 뭐죠? 저런, 좀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놀드, 수지가 공경에 처한 것 같아요. 평균적인 좀비예요. 피부가 녹색이고 할머니 발냄새가 나죠. 얼핏 보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평범한 게이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좀비는 그들의 식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귀여운 생물들은 사람의 뇌를 먹어요. 아놀드, 이제 어떡할 건가요? 우와, 엄청난 총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죠? 이런, 말도 안 돼. 척 노리스예요. 가진 장비를 모두 들고 왔나 봐요. 다들 조심해야 할 거예요. 엄마야, 제 수준에서도 너무 잔인한 장면이네요. 하지만 멋져요. 세상에, 대체 좀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이 큰 좀비 하나만 남았나 봐요. 그게 다인가요? 이게 진짜 펀치죠. 이 데이트는 예상 못한 좀비들의 공격으로 취소되었어요. 아놀드, 수지를 데려가요. 이럴 수가. 다시 살아난 건가요? 척, 밟아요. 어라? 생각보다 쉬웠네요. 저런, 보세요 아놀드. 당신과 수지는 공통점이 있네요. 당신처럼 손가락을 잃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빨리 뭐라도 해보세요. 그녀를 구해야죠. 네, 이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건가요? 뭐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리 라스푸틴. 20세기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는 최면 능력과 특별한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으스스한 곳이네요. 당신이 수지를 초대한 그 카페보다 더요, 아놀드.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던 치과랑 비슷하네요. 100% 공포예요. 저기 더 늦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긴 모든 것이 러시아 축제와 같아요. 보드카, 발랄라이카, 곰, 그리고 아침까지 춤을 추는 것. 여기 그 남자도 있네요. 그리고리 라스푸틴. 잘 찾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힐러가 잘못된 포션을 마신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네요. 저 사람은 걱정 마세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백신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접종을 했지만 부작용이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좀비로 변하고 있네요. 이 녀석은 알고 보니 진짜 악마였어요. 이 상황을 악용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백신을 발명한 거였네요. 척도 놀랐어요. 척, 당신 차례예요. 우와, 역시 엄청나네요. 텍사스 레인저에서보다 더 멋져요. 반담이 이 사람에게 수업을 받았나봐요.
진짜 보스가 등장했어요. 쉽게 쓰러질 것 같지는 않네요. 아놀드, 남은 건 당신뿐이에요. 아놀드, 너는 전사야. 내가 가르친 걸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걸 잊지 마. 진짜 적은 너 자신뿐이야. 아놀드? 설마... 역시나. 잘 가요, 아놀드. 놀이공원에 온 건가요? 브리또가 너무 매웠나 보네요. 빨리요, 마실 거 찾아봐요. 잠깐, 아놀드. 마법샵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일단 음식 문제는 해결했으니 가서 놀아봐요. 줄 좀 보세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놀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놀드, 조심해요. 아놀드,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캐니 매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모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친구. 그건 소용없어요. 그만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놀드, 가서 TV라도 보세요. 아놀드? 휴, 그래요. 그냥 둘게요, 그럼. 아놀드, 이것 좀 봐요. 미래에서 온 아놀드예요. 잠깐, 아놀드의 옷은 필요 없죠. 아놀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2050년으로 가는 거예요. 오, 저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밝은 미래와는 다르네요. 2050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인구가 100억 명으로 늘게 될 테니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깨끗한 물이 부족하게 됐죠.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펩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믿어지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펩시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우리 미션으로 돌아가요. 2050년에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인공 임플란트가 있죠. 인간의 적인 드론들은 10km 거리에서도 임플란트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놀드는 2050년 기준으로 가장 찾기 힘들고 무적인 사람이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용사들이여, 모여라! 자, 아놀드, 북쪽에 적군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자기 총에 의해 길이 막혔어요. 발사 무기 대신 전기 자극을 쏘는 거예요. 속도는 무려 시간당 7,000km에 달하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해요. 어서요! 지하로 내려가죠. 총은 피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놀드. 스캐너로 드론을 감지할 수 있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잊지 않았죠? 드론은 아놀드를 몰라봐요. 빨리 저쪽으로 가서 전원을 끄는 거예요. 잘했어요, 아놀드. 미래는 아놀드 같은 사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계속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다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놀드, 주위에 적이 많아요.
엑소수트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슈퍼 군인이 되어 장거리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이 이전보다 20배는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제 아놀드는 무적이에요. 이제 조작법만 알아내면 되겠죠. 아놀드, 안 돼요! 미래의 아놀드를 죽여버렸어요. 이런, 슬퍼할 시간은 없죠. 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플레임 트로어가 있어요. 사용해요. 그렇죠. 할리우드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오, 아놀드 조심해요. 로켓이에요. 아놀드 일어나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 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릉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있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0,000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씩 보상해줍니다. 내 $50,000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 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 뼈가 몇 개 부러졌고 동상이 심해요. 그래도 드디어 내려왔어요, 아놀드. 믿어져요, 아놀드. 나랑 같이 고함 질러요. 야호! 아놀드, 장난이에요. 산에서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두고 가진 않을 거예요. 내 $50,000를 갚아야죠. 아놀드, 일어나요. 이러면 안 돼요. 아놀드. 좋아요. 삽 가지고 올게요, 그럼.